자, 보름달 학교와 비오의 마법 깃털 우리가 지난주에 이 책 가지고 독서 토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글쓰기 시간이어서 이 책이 전체가 8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9번째 깃털 이야기를 직접 창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8번째 깃털까지 기본 그 패턴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존중하되 새로운 문제를 갖고 있는 주인공을 등장시켜서 그 문제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방식으로 또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잘 보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가 현재 우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 건가, 우리 주변에 정말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인 건가, 그 문제 해결이 정말 창의적이고 그럴듯한가, 이런 점을 봐야 되고, 원래 이야기를 잘 살려서 썼나,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글이다 보니까 글 자체로 소리가 읽기 편하게 잘 쓰여져 있는 건가? 뭐 맞춤법 띄어쓰기, 문단 구별, 뭐 글 표현 같은 것들은 제대로 잘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면 됩니다. 그래서 휘은이가 먼저 발표한다고 했으니까 휘은이 글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휘은이가 여기 휘은이 제목이 너라서 행복해라는 그런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 순서는 다의 서연이 소연이 순서입니다. 서연이 소연 다의 차서연 임소연 순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다. 자, 송윤 발표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읽어요. 좋습니다. 제목 너라서 행복해. 비 오는 마지막으로 편지를 줄 사람을 찾다가 집에서 친구와 연락을 하고 있는 세아를 발견했어요. 한편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세아는 단톡방에서 친구들과 신나게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킥킥킥 맞아 걔 진짜 별로야. 세아의 말을 받아주는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자 세아의 한담은 점점 늘어났어요. 그렇게 친구들과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12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세아가 침대에 눕자 그제서야 세아는 머리 위에 있던 초대장을 발견했어요. 헐, 초대장? 세아에게 친구의 마음을 이해하는 여행을 초대합니다. 일시, 시간이 잠들어 버린 날, 장소 보름달 학교. 이거 우리 반 애들이 다 받았다고 한 거잖아. 이제 잘난 척하는 애들을 안 봐도 되겠다. 며칠 뒤 평소처럼 세아는 집에 와서 침대에 눕자마자 핸드폰을 꺼내드렸습니다. 몇 시지? 뭐지? 시기가 고장났나? 몰라.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흐르지 않았습니다. 설마 오늘이 시간이 잠들어 버린 날인 건가? 그 순간 보름달학교 교장선생님과 비호가 세아의 눈앞에 서 있었어요. 서둘러 지금 가지 않으면 늦을 수도 있어. 네? 아니, 세아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까지 더듬어 버렸어요. 세아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눈앞에 처음 보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보름달학교 온 걸 환영해 교장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세아가 교장선생님과 함께 걸어다니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쟤 뭐야 머리도 이상하고 별로야. 야야 쟤랑 친하게 지내지 말자. 뭐야 왜 다 나한테 뭐라고 하지? 다 아따 교장선생님이 말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세아가 물었어요. 여기는 다람씨의 집이야. 교장선생님이 세아에게 말했어요. 어서 와요. 처음 보는 아이인데 머리가 정말 예쁘다. 감사합니다. 세아는 어리둥절했지만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말하는 내내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다람씨를 보고 세아의 후회감이 밀려왔어요. 그때 그러지 말걸 세아가 중얼거렸어요. 세아가 후회하고 잘못을 반성하자 그 순간 세아의 몸이 원래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아의 손에는 노란색 깃털이 들려 있었어요. 그, 이 책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다음 편은 무슨 이야기일까 계속 혼자 중얼거렸다. 끝까지 읽고 나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빨라지게 되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초대장을 받는다면 나는 왠지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도와주는 편지받을 받을 것 같다. 중간에 쪼꼬미인가 키가 작아서 친구들이 쪼꼬미라고 놀려서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렸다고 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 자신의 단점으로 친구들 놀리면서 별명을 만들어 부르면 너무 기분이 나쁠 것 같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혜. 맨 마지막에 자기 생각 나와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 네, 요거? 네. 서연이. 저는 뭔가 진짜로 책을 읽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소연이, 그 캐릭터들이 말하는 그 표시도 많고 마지막에 자기 생각도 쓴 것 같아가지고 좋았어요. 음, 서연아, 희은아, 네? 네, 선생님이 미안해. 네,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네. 선생님이 미안하다고. 왜요?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왜요? 하고 물어봐야지. 쌤이 휴윤이가 이렇게 글 잘 쓰는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어. 그래서 미안해. 어? 사과 받아줄 거야? 네. 어우, 저 뻔뻔한 거 봐라. 어? 나 원래 글 잘 쓰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어? 아니에요. 뭐 이 정도를 갖고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되는 거 아니야? 자, 아까 누구 서연이가 얘기했나? 책을 읽는 것처럼 이라고 해서 원래 이 이야기의 9번째 깃털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휴연이가 글을 아주 잘 썼습니다. 그래서 휴연이가 보면 요 부분 마지막으로 편지를 줄 사람을 찾다가 라고 한 부분도 쌤은 마음에 들었어. 좋았어. 왜 쌤이 이 부분이 좋았을까? 이어져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부분으로 쓴 거야. 자, 세아를 발견했고, 세아라는 아이가 어떤 캐릭터의 아이인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세아의 험담은 점점 늘어났어요. 라는 식으로, 세아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이인지를 보여준 측면도 좋습니다. 조금 더 쓴다면 요 이야기 부분들을 좀 더 쓰고 그로 인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상처받는 아이들이라던가 이런 상황을 좀 더 이렇게 보여줬더라면 세아의 캐릭터가 좀 더 분명하지 않았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세아의 캐릭터를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야. 그 다음에 이제 초대장 돼 있고 여기 부분도 좋은 거지. 이제 잘난 척하는 애들도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세아라 아이가 대체적으로 어떤 캐릭터인지 그 캐릭터의 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그 토끼 규정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보름달 규정이 나타나는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또 잘 쓰고 있는 부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세아가 역시 놀림을 당했더니 이른바 우리가 거울 효과라고 거울 효과. 내가 평상시 어떻게 했는지를 몰랐는데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잖아. 그런 네.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랬구나라고 해서 반성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부분 보면서는 에이 너무 뻔하잖아 라고 약간 실망을 했어.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다람 씨의 집에 와서 이렇게 다람 씨를 칭찬해 줘가지고 이제 이 세아가 후회감이 밀려왔어요라고 해서 세아가 왜 바뀌게 되었나? 왜 문제 해결됐나라는 부분에서 그냥 여기서 이거 보고서 나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선생님이 너무 좀 이렇게 뭐야 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준 것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자연스럽게 됐다는 점에서 더 좋은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고민이 있어. 세아가 왜 후회가 밀려왔는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수군대기 시작해서 뭐야 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라고 한 부분에서 세아의 이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감정들, 마음들, 그 다음에 세아의 어떤 그런 깨달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시콜콜하게 써주는 게 좋은지, 굳이 그거 써주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빼도 좋은 건지, 사실 그거는 쌤이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희은이는 그걸 빼고, 사람들이 알 거야. 이 정도면. 그렇게 썼고, 조금 더 이제 그것들이란 부분에서 시시콜콜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후회하고 잘못을 반성하자 새해문 올려지고 돌아갔다 돼 있고 새해 손에 노란색 깃털이 들려 있어야 해서 이 부분들도 결국은 원래 그 이야기의 그 기본 그 특징을 살려갖고 쓴 부분이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끝 하고 끝났어. 근데 갑자기 이 얘기가 또 나왔어. 그래가지고 다혜는 이 부분이 좋았다는 거야. 다혜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칭찬했는데 자, 여러분들 한자 성어 중에 혹시 이런 한자 성어 알아? 사족이라는 한자 성어 아는 사람 있어? 아니요. 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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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족이야. 사족. 요 한자 성어 몰라? 네. 이 네. 사자가 뭐냐면 뱀사자야, 뱀사자. 이 족은 달족자야. 이 사족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 뱀의 사. 벤달.
아, 뱀발, 뱀의 발이에요. 자, 왜 선생님이 갑자기 사족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이 사족이라는 한자성어, 고사성어는 어떤 일에 얽혀 생긴 걸 우리가 고사성어라고 보거든. 어, 옛날에 휘은이라는 아주 그림을 끝내주게 그리는 화가가 있었어. 나라에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화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화원을 선발하는 과거 시험이 있었어. 그래갖고 휘은이가 그 과거 시험에 응시를 한 거야. 그래갖고 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내가 당연히 뽑힐 거다. 그날 주제가 뭐였냐면 뱀을 그리시오. 라고 휘은이가 그냥 한 퀴에 씩 하고 뱀을 그려. 아주 끝내주는 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막 소연이는 이제 낑낑거리면서 어떻게 그릴까 하고 있고 가혜는 막 뭐 스케치북도 먼저 막 하고 있고 막 그런데 벌써 휘은이가 끝낸 거야. 그런데 시험 감독관이 시험 끝날 때까지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나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휘은이가 심심해. 그래서 휘은이가 어떻게 했어? 자기가 그린 뱀에다가 뭘 그려? 발을 알? 멋지게 발을 막 그렸어. 그거 이제 시험 끝나고 이제 제출했어. 자, 결과는 휘은이가 어떻게 됐어? 몰라. 탈락했어, 탈락. 낙방했어. 왜? 용을 그려서? 용을 그렸어? 용에 발이 있나, 원래? 아. 네. 자,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니, 세상에 발 달린 뱀이 어딨냐는 거야. 이건 뱀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갖고 탈락했더라니까. 그래서 사족이라는 말은 뭐, 쓸데없는 걸 덧붙여가지고, 오히려 본래 일을 뭐 하는 거? 망치는 거. 이럴 때 우리가 뭐라 본다? 사족이야, 사족. 근데 사족이라는 말이 요즘에 좀 더 넓게 쓰여가지고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사족이라고 그래. 예를 들면 희윤이가 선생님 있잖아요. 제가 선생님한테 드릴 말씀 있는데요. 선생님 제 말 듣고요. 절대 화내면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요.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이거 진짜 약속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용기 내서 말하는 거니까 선생님 제발 이거 말을 듣고 화내시면 절대 안 돼요, 선생님. 알았죠,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말할 거냐면요. 그럼 선생님 뭐라 그래? 그럼 응, 선생님 뭐라고 그러겠어? 화 안 낼게. 그렇지. 차서영 같은 훌륭한 쌤은 화 안 낼게 그러는데, 선생님은 뭐라 하냐면, 야, 사조금 빼고, 그래서 뭐, 용건만 갖다는 얘기. 그 사람이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는데, 얘기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나는? 안 안 한 했어. 거야. 그러더니 막, 진짜 이거 화내면 안 돼요. 막 하더니, 서연이하고 짝꿍하면 안 돼요. 결국 그 얘기 한마디 하려고 그 앞에 그런 얘기를 길게 하더란 얘기. 그럴 때 우리가 그 앞에 뭐야? 사족 달지 말라고 얘기한다는 얘기. 그래서 사족. 그래서 자, 다혜야. 선생님이 갑자기 휘은이 여기 글 가지고 얘기하다 말고 왜 갑자기 선생님이 사족 얘기를 이렇게 열심히 해? 다른 게 나와가지고요. 다른 게 나오고. 그래 다혜는 근데 이걸 막 칭찬 휘은이가 다혜한테 칭찬받으려고 이걸 열심히 썼는데 선생님이 왜 이걸 사족이라고 그러는 거야? 소연아? 그, 원래 응. 새로운 이야기 만드는 건데, 응. 자기 생각 썼으니까. 원래 새로운 얘기 만들어서 끝하고 끝났으면 된 거라는 거지. 요게 누구? 휘은이의 과제였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휘은이가 여기 부분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뭘 쓴 거야? 독서 감상문을 썼어. 짧은 독서 감상문을 썼다는 얘기야. 쓰면 안 된다는 건 없지만,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끝났는데, 굳이 이야기를 왜 썼는지 쌤이 알기가 좀 어렵다는 거야. 그렇다고 독서 감상문을 본격적으로 또 잘 쓴 것도 아니야, 보면. 휘은이가 여기 보면서 희은이가 창작을 잘하네 글을 잘 쓰네라고 선생님이 막 이제 미안해 희은아 내가 너의 글 잘 쓰는 걸 몰라서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여기 보는 순간 뭐 독서감상문을 뭐 이렇게 대충 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요거를 그러니까 뭐야 그 과제가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과제에 맞춰서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알겠니? 네. 보너스 주지 말고 괜히 쓸데없이 아, 자, 어쨌든, 휘은이가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휘은이 글에서 이제 몇 가지 아쉬운 점, 쌤이 휘은이 글이 PDF로 된 걸 쌤이 그 옮겨 붙이게 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휘은이가 처음부터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휘은이는 지금 문장 끝날 때마다 계속 다 뭐 한 거야? 줄 바꾸기 엔터를 친 거지. 어? 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문단 구별을 안 해서 쌤이 제발 문단 구별 좀 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희은이는 너무 많이 엔터를 쳐놓은 거야.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지. 네. 뭐 이게 뭐 그 큰 다음배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바꿔줄 수 있어. 그 나서 여기서 문단 구별해 주는 게 맞아. 왜 이게 한 문단이고 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왜 새로운 문단이 될까? 여기서 세아가 친구들하고 단톡방에서 이렇게 험담하는 얘기 하나 끝나잖아. 그리고 이제 네. 세아가 침대에 눕는 그런 공간이나 상황이 바뀌었잖아. 새로운 이야기잖아. 그럴 때 여기서 이제 뭐라는 거야? 줄이가. 아, 문단 구별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또 여기서 이제 문단 구별하겠지. 쉽게 말하면. 이게 또 한 문단이고, 여기서 이게 또 새로운 문단이 되겠지. 왜? 며칠 뒤니까. 근데 이거 몇 일인, 몇이라고 며칠하고 달라? 네. 몇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야 돼? 며칠. 아, 며칠이라고 써야 돼. 몇이라고, 며칠하고 우리가 많이 헷갈려. 근데 정확히 여기서는 며칠 뒤라고 해서 며칠 뒤가 아니라 며칠 뒤 이렇게 표현 쓰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맞춤법 이런 거 정확한 표현 이것도 이제 디테일하게 신경 쓰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됐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쳐지면 희은이 글이 더 이제 뛰어난 글이 됩니다. 자, 희은이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2등이 저요. 아, 서연이 차서연 글 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근데 제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 키 작은 뭘 애랑. 또 이렇게 고백 자수부터 해. 친구들이 알아서 평가할 텐데. 그래서 살살 평가해 달라고 지금 부탁하는 거야? 아니요, 그냥 아니야? 좀 희은아, 비슷하게. 막 평가해라. 하는 거 아니래. 자, 서연이가 발표하고 희은이, 소연이 다의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혜야, 평가 제대로 잘해야 돼. 칭찬받지 말고. 자, 하겠습니다. 현서는 키가 작다. 그건 현서에게 엄청난 컴플렉스다. 현서 친구 중에는 키가 다른 애들보다 큰 친구가 한 명 있다. 그 친구랑 다니면 언제나 유치원생하면 1학년 같아 보인다. 그럴 때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더 느껴지는 것만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친구랑 같이 다니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배려하고 웃긴 친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그 친구랑 학교에 갔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도연이가 말했다. 야, 꼬맹이랑 키다리 아줌마 같다. 그럴 때마다 그냥 웃어 넘기지만 사실 상처를 크게 받는다. 애들이 보름달 학교에 갔다 왔다고 하면 나도 보름달 학교에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한다. 나도 보름달 학교에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까 생각한다. 집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어디선가 똑똑 소리가 들려왔다. 한 새가 종이를 들고 서 있었다. 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다. 새는 종이를 가지라는 것처럼 종이를 내밀었다. 현서는 종이를 받았다. 종이를 보니 보름달 학교에 오라는 초대장이었다. 그 편지를 가져다 준 비호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라고 했다. 그 새의 이름은 바로 비호였다. 나는 비호에게 인사를 하고 초대장을 10번 정도 더 읽어보았다. 정말이었다. 보름달 학교에서 보낸 초대장. 하지만 한 달, 2달 기다려도 보름달 학교에 드디어 3달째 비와 토끼가 왔다. 토끼는 자기소개를 했다. 안녕, 난 보름달 학교 교장 토끼 선생님이야. 난 놀랐다. 하지만 금방 신이 났다. 난 물었다. 그럼 이제 보름달 학교에 가는 거예요? 토끼 선생님과 비유가 끄덕였다. 우린 차를 타고 보름달 학교에 도착했다. 토끼 선생님이 물었다. 현수야, 너는 무엇이 싫니? 현수는 답했다. 전 친구들이 저를 꼬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제일 싫어요. 이번에는 비유가 물었다. 그럼 싫다고 말해.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현수는 생각했다. 그러다 그 친구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다. 비오는 나의 생각을 읽은 것처럼 말했다. 만약 네가 싫은 별명이면 네가 말을 해야 돼. 네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현서는 알겠다고 했다. 비유와 토끼 선생님은 말했다. 네가 용기를 내야 돼. 그러다가 비유와 토끼 선생님이 사라졌다.
그날 현선 다짐했다. 그래도 내가 싫은 별명이니까 말해야겠다고. 다음날 현선 도연이에게 말했다. 난 네가 나를 꼬맹이로 부르는 것이 싫어. 그래서 도연이 말했다. 아, 미안해. 나는 그냥 장난으로 했는데 네가 상처받을 줄 몰랐어. 현선 도연이에게 사과를 하고 속이 후련했다. 그 다음부터 현서를 꼬맹이로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네, 수고했습니다. 희은이, 약간, 저도 저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되게 되는 이야기여서 좋았는데, 마지막에 이야기가 끝날 때 갑자기 비오랑 토끼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사라져 게 좀 아쉬웠어요. 임소연, 저도 뭔가 그 상황은 좋은데 뭔가 마지막이 살짝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정다혜, 여기서 여기서 뭐? 저희 한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보름달하게 배달 때에서 부자,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응? 약간 부자연스러운 것 같았어요. 아, 이 문장이, 네. 또, 끝? 또? 다야, 다 했어? 끝났어? 다 했어요. 다 했어? 끝났어? 같은 말이구나. 자, 우리 서연이가, 글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러면, 키다리 아줌마가 더 기분 나빠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서연아, 꼬맹이보다 키다리 아줌마가 더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어? 누가 너 보고 아줌마라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나아, 서연아? 아니요. 꼬맹이보다? 자, 그래서 지금 서연이가 미리 자백을 한 것처럼 이 책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꼬맹이라고 놀림받아갖고 뭐 이름을 뭐 찾아주든가 뭐 그런 거였지. 그래서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방법이 그 자기가 부러워하는 애도 뭐 아토피를 갖고 있다. 또 그 예로만 가득 찬다라면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세상 사람들은 서로 다르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그 부분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서현이 같은 경우는 그 점에 있어서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거지.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은 뭐야? 응? 서현이가 제안한 문제 해결 말한다? 방식. 그렇지. 너가 싫은 건 싫다고 말해라. 너의 상처받은 걸 말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 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내.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어때? 소연아? 이러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되지 않을까요? 된다고? 네, 네. 그러면 여태까지 놀림받고 이런 애들은 다 솔직하게 말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나 그거 싫어. 라고 말을 못해서? 그것도 맞긴 한데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전부는 아닌 것 같아. 다혜가 보기엔 어때? 애가 야 놀리지 마! 라고 말하면 문제 해결될 것 같아? 아? 어? 아니요. 아니야. 왜? 그 용기 못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갖고 야 꼬맹이라고 부르지 마! 라고 하면 애들이 안 부를 거 아니야. 꼬맹이라고 그다음부터.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애들이 말을 안 들어.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희은이가 보기엔 어때? 절대 안 들어요. 절대 그냥도 아니고 절대 안 들어? 야 소연아 기껏 네가 이러면 문제 해결될 거다고 생각했는데 왜 자네들은 안 되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는 거야? 소연이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뭔가 약하다? 약하다? 자,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서현이 주변에는 착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그래서 나 싫다 라고 얘기하면 미안해 라고 이제 바로 이렇게 근데 휘은이하고 다혜 옆에는 아주 막 그래 늑대들만 있나 봐. 응? 이상한 나쁜 놈들만 있어갖고 나 싫어. 그래서 뭐? 라고 오히려 너 싫어? 야 그럼 더 놀리자 막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서현이가 그 얘기한 그 부분에서 쌤 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다혜나 휘인이가 보기에 이런다고 해결되겠어? 라고 한다면
조금 더 그 해결 방안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왜 싫다고 말하면 그게 해결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뭐 충분한 설명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아까 희은이 같은 경우는 경험, 체험하잖아, 체험. 나를 욕하는 애들 때문에 짜증나는 그런 마음,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때문에 고마운 마음. 그러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깨닫는 어떤 그런 이야기잖아.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이 책에서 보면 이렇게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걸 깨닫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서현이 같은 경우는 이른바 뭐야? 아, 대화로서 코칭으로서 문제 해결하는데 물론 코칭을 통해서 문제 해결될 수 있어. 그렇다면 굳이 이 애를 어디로 데려올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보름달 학교를 굳이 뭐하러 데려와? 그냥 누구야? 이 현서 방에서 그냥 뭐 하지? 얘기해 주지. 응.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보름달 학교에 데려온다 했을 때, 그럼 보름달 학교에서 뭔가 일이 펼쳐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어쨌든 현서가 깨달음은 어떤가, 아니면 뭔가, 어떤 걸 시도해보겠다 어떤 그런 마음을 갖던가, 그런 식으로 좀 더 서연이가 고민해 봤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아까 코칭도 하나의 어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고 어쨌든 그래서 이 현서가 도인의 사과받고 속이 후련해지고 그래서 지금 도요 그다음부터 현서를 꼬맹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너무 일이 손쉽게 해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무슨 히어로물 같은 경우도 막그 위기했을 때 히어로가 딱 떠나서 야 타고 싹 쓸어버서 문제가 싹 해결됐어. 그건 뭐 통쾌할 수 있지만 뭐야 저거 너무 일이 갑작스럽게 해결되면 오히려 좀 의아하다는 얘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리 히어로라 하더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마침내 무슨 뭐 약점을 발견해서 뭐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문제가 마침내 해결될 때 사람들이 어쨌든 같이 긴장하기도 하고 응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것들에 대해서 쾌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런 그 사람들 어떤 심리 이런 것들도 고려해서 소연이가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대안을 제시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이제 뭐 꼭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 보면 노란색 깃털이 들려 있었어요라고 해서 마지막에 보면 늘 이제 그 깃털을 갖고 있는 이야기로 끝이 나지. 이게 이제 갔다 왔다 어떤 그런 징표 뭐 이런 것들인데 그 부분도 이제 디테일하게 써였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서연이는 좀 뒤죽박죽이야. 여기는 보면 문단 구별이 정확하게 잘 돼 있어. 여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여기도 아니구나. 그날 현서는 다짐했다. 다음 날 날이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문단 구별해주겠네. 여기서 문단 구별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단 구별하겠지. 여기는 여기가 이제 그 거기서의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도착했다고 장소가 바뀌니까 여기서 한번 문단 구별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단 구별해줘야지. 어쨌든 여기서는 보면 문단 구별을 너무 안 했어. 근데 오히려 또 여기서는 보면은 아, 한 두 문장마다 이렇게 문단 구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지. 두 문장만. 그래서 이제 적당하게 문단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구별의 기본 원칙은 내용이 바뀔 때, 그 내용이 바뀐다 할 때는 시간이 확 바뀌거나, 장소가 확 바뀌거나, 사건이 확 바뀌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변화가 있을 때 문단을 구별해주고, 그런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글 자체가 너무 길면 중간에 한번 끊어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문단 구별한 것들이 아까 휴이제트도 얘기했는데, 소연이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신경 쓰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서연이 그래도 아까 다혜가 얘기했나? 하지만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보름달학교에 드디어 세 달째 비와 토끼가 왔다라면 문장이 자체가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문장이 되고 있는 거지. 뭔가 그 빠진 거지. 하지만 한 달, 두 달 기다려도 뭐, 아무 소식이 없었다. 세 달째 보름달학교에서 비와 토끼가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표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줬더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달, 이달이라는 거 없어. 일달, 이달이란 말 네. 없어. 그래서 한 달, 두 달이라고 쓰던가. 한글로. 그렇게 써야지. 숫자 일 쓰고 달 쓰고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정확한 표현들을 쓸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자, 서연아, 누가 너보고 꼬맹이, 네? 휘은이하고 같이 다니면 희다리하고 꼬맹이하고 다닌다고 놀려 누가? 네. 아니요. 그건 아니야? 놀, 그냥 아, 예전엔 그랬는데 아, 요즘엔 안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키가 171인가 이 정도 되거든? 네. 선생님 키가 중3 때 키야. 중3 때인가 고1 때 그때 키고 그 이후에 이제 선생님이 키가 안 자란 거야. 선생님이 나중에 동창회 때 중학교 동창회에서 친구를 만났어. 오랜만에. 근데 그 친구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랬어. 아유, 선배 옛날에는 컸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 키가 작았던 친구야. 근데 고등학교 때 그 친구가 키가 확 커가지고 지금은 선생님보다 키가 더 큰 거야.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선생님 머리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선배 옛날에는 컸었는데 이러면서 날 놀리는 거였어. 혹시 나중에 그렇게 될지도 몰라, 서연아. 서연이가 휘은이 머리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유 우리 휘은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나보다 컸었는데 이러면서 그때 네가 참 컸었지 이러면서 근데 아, 그 병원 가서 어, 재봤더니 어, 저는 165까지밖에 못 큰데요. 165가 작아? 근데 휘은이가 170 몇 가지 큰다니까 아, 그렇대. 커도 저는 휘은이를 못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서연이는 그 쭉쭉쭉 체중가 그거 있잖아. 쭉쭉쭉 하는 그 체조를 열심히 많이 하고 농구도 열심히 하고 휘은이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그래. 자, 다음 3등이 저예요. 자, 소연이 걸 보겠습니다. 음, 소연이 발표하고 서연이, 휘은이 다의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연이. 음, 선우는 태어나서 존댓말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였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존댓말을 하길 바라지만 선우 자신은 누구에게나 반말을 찍찍 뱉어냈다. 하다못해 친구들에게도 자신에게 존댓말을 쓸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왜냐하면 선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우월하고 높은 사람이 되는 기분을 느끼고 싶어서였다. 부모님이 화를 내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을 보내도 절대로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 사실 선우는 어른들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어린이는 존댓말을 쓰고 어른들은 반말을 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위축되고 풀이 죽는 것보단 자신이 반말을 쓰는 게 더 정당하고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선우는 아이들이 보름달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도 반말 때문에 찾아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선우가 어른들에게 반말을 찍찍 뱉어내던 중 비호가 선우의 어깨 위에 나타났다. 선우는 속으로 혹시 반말을 해서 비호에게 편지가 왔나 생각했다. 선우는 꼬깃꼬깃한 편지를 펴기 시작했다. 선우에게 어른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여행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보름달 학교 교장으로부터 편지를 가지고 온 비호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해주세요. 선우는 속으론 내심 좋았지만 티내지 않았다. 비호는 선우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며 자신에게 인사를 하길 바란다는 눈빛으로 쳐다봤다. 선우는 비호의 행동을 무시하고 말했다. 아, 나 근데 가봐야 돼. 그리고 다음엔 쪽지 존댓말로 써라. 라며 가버렸다. 선우가 어떤 할아버지와 부딪혔을 때였다. 야, 눈 안 보이냐? 똑바로 보고 다녀. 그때 모든 사람의 모습이 멈추었다. 부모님이랑 오순도순 걸어가는 꼬마아이, 하하호 웃는 친구들, 그리고 노발대발 화내고 계시는 할아버지, 게다가 선우의 아버지도 있었다. 모두의 모습이 멈추었다. 선우는 이 모든 것이 어리둥절했다. 그때였다. 새와 토끼같이 보이는 그림자 두 개가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바로 토끼 교장과 비호였다. 우리 아빠 돌려내. 네가 우리 아빠 멈추게 만들었지. 토끼 교장은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다. 야, 너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네가 할아버지랑 싸우는 바람에 내가 아무리 옆에서 손을 흔들어도 보지 못했잖아. 못 본 건 미안. 근데 지금 사람들이 다 멈춰있는 모습을 믿으라고? 너 진짜 어이없다. 아, 근데 넌 어떻게 토끼랑 새가 말을 걸고 두 발로 서 있는 건 뭐라고 안 하는구나. 선우는 듣고 나니 이제야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때 토끼 교장은 선우에게 자신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갈 것인지를 물었다. 선우는 잠시 망설이다 지금 안 가봤자 이득이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며 교장과 어딘가로 가버렸다. 선우는 토끼 교장과 뒤죽박죽 어디로
어지러운 방 안에 있었고 옆엔 소리치며 싸우는 음, 잠시만요. 왜? 사람들이 가득했다. 사람들이 가득했다. 저 사람들 왜 싸워? 선우가 말했다. 딱 보면 몰라? 저 사람들은 너처럼 반말을 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나는 반말 써도 돼. 저런 걸로 싸움이 난다고. 그때 비호가 다급하게 헤드셋 세 개를 가져와 각자의 이거 귀, 귀에 씌웠다. 음, 너 때문에 나도 예의가 없어질 뻔했잖아. 시간 안에 착용해서 다행이다. 내가 한 반말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하면서 싸움이 일어나게 됐어. 반말이 죄도 아니고 너무 오버한 거 아니니?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젠 더 이상 행복하게 살아가기 어려울걸? 사람들은 자신을 예의 없게 만든 사람들을 찾고 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 평생 살면 돼. 거짓말인 거 다 아니까 방법을 말해봐. 넌 왜 반말을 하는 거야? 나는 어른들에게 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싫어. 사람들은 존댓말을 쓰면 다 낮은 사람으로 변하는 걸까? 토끼 교장은 차분하게 물었다. 내 생각엔 그렇거든. 선우는 소리쳤다. 그렇구나. 너는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싫은 거지? 선우는 말했다. 하지만 반말 쓰는 오히려 너를 귀찮고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면 어떨까? 내 선우는 자신도 모르게 존댓말이 났다. 반말을 쓴다고 해서 사람들의 가치가 결정되진 않아. 오히려 차분하고 다정하게 말하면 다들 너를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차분하고 천천히 다정하게 말하면 저를 높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맞아, 내 주황색 깃털이 도와줄 거야. 비오는 선우의 호주머니에 주황색 깃털을 꽂아주었다. 다음날 선우는 교실에 도착했다. 오늘따라 아이들은 선우를 더 피하는 느낌이었다. 그때 누군가가 선우의 발을 밟았다. 평소라면 감히 무슨 짓이냐며 기분 나쁘게 따졌을 것이 분명하지만 이번엔 차분하고 따뜻하게 괜찮아. 나 때문에 발이 걸렸으면 미안. 그냥 나도 조금 아파. 사과해줄 수 있을까? 그때 선우가 친구들에게 긍정적인 말을 하고 앞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바꾸기로 마음을 먹은 첫 번째 순간이었다. 네, 됐어요. 그렇습니다. 차서연. 음, 비호가 깃털을 넣어주는 게 책이랑 잘 이어지는 것 같아. 송윤. 비유를, 그 대상이 비유를 잘한 것 같아서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정다혜. 문단을 좀 더 나눠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뭐라고? 뭐를? 문단이요. 아, 문단을 좀 더 나눠줬으면 좋았을 거라고. 네. 자, 쌤이 소연이한테도 사과해야 되겠네. 소연아, 미안해. 왜요? 야, 아까 쌤이 피은이한테도 사과했잖아. 어? 똑같은 이유가 이유로 다를 수 있잖아요. 사과가 다를 수 있지. 그렇지. 소연이한테도 미안하게. 소연이가 글을 아주 잘 쓴다는 걸 쌤이 몰라서 미안합니다. 지금 보니까 소연이가 아주 글 창작을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 소연이 글 보면 물론 뭐 아까 다혜가 얘기했듯이 지금 이렇게 써 있으면 너무 답답한 느낌이야 이게 너무 이렇게 꽉 찬 느낌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단을 좀 구별해 주면 그나마 좀 답답한 느낌이 좀 덜 들고 보는 사람이 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댓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는 아이라는 어떤 그런 설정들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부분이고 단지 존댓말을 쓰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소연이 글의 특히 장점은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존댓말을 쓰지 않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어른들은 반말을 쓰고 쓰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위축되고 풀어주는 것보단 자신이 말을 쓰는 게 더 정답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때문이라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이 선우라는 아이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겉에 이렇게 맴도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본질까지 파고 들어간 점, 요 점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건 그만큼 소연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다는 뜻이고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라든가 고민이 깊다는 뜻이에요. 요게 사실은 작가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소연이가 이미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그 문제 해결 방안에서도 바로 이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실질적인 어떤 그런 치료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이 좋고 아까 쌤이 왜 말로만 했냐 서연이 글을 보면서 말로만 했는데 물론 이것도 말로 하지만 그 앞에 이런 상황을 보여주잖아. 상황을 이렇게
옆에 교시에서 또 이런 문제 상황을 이렇게 함께 보여주는 것과 말로 설명한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고 또 충분히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설득력이 높았다. 그 점이 아주 좋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점들이 소연이 글에 있어서 아주 좋은 점이고 마지막에 주황색 깃털이 널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원래 이야기의 흐름과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음날에 또 이야기가 어떻게 바뀌었는 것까지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 그런 점들도 아주 좋은 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소연아 칭찬 충분히 했지? 네, 이제 욕할게. 욕 받을 준비 됐어? 네, 안 됐어? 안 됐으면 안 할게. 선생님, 서연이 뭐. 됐어요.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갔다 와. 갔다 오고. 자, 그래서 지금 소연이가 갔다 와서 존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존댓말의 문제인지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그 뭐가 나오더라? 화내는 게 나오나? 그 칭찬부터 하나 더 하자. 선호는 비호 행동을 무시하고 말했다. 야, 근데 가봐야 돼. 그리고 다음에는 쭉 존댓말로 써라. 한 요 부분이 아주 좋았어요. 이 캐릭터를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살렸으면 요 정도 이제 아주 좋았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선호의 아버지도 있었다라고 쓰면서 우리 아빠 멈추게 만들었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연결된 부분들도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래서 왜 아빠가 갑자기 나왔나라는 부분에서 의아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얘가 화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도 쓴 거 뭐 이런 부분들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이제 반말하다가 서로 싸움이 나기도 한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반말하는 게 도대체 왜 문제냐? 문제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그냥 반말하지 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싸우고 네, 잘못했어요. 반말 안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급하게 아까 서현이 같은 경우 너무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 그 부분에서 충분히 따지고 들어간 점, 요 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인 거지. 자,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너는 사람들에게 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싫은 거지 이런 부분에서 너는 이렇게 오타지 오타. 낮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띄어쓰기. 보기 싫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뭐 여기도 뭐 하지 마 말했다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빨간색 점점점점 찍어져 있지. 요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뭐라는 거야? 뭔가 맞춤법이라든가 띄어쓰기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빨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글을 쓴 다음에 요 올바른 맞춤법으로 되었는지 아니면 요즘에 심지어는 맞춤법 검사기라는 거 있는 거 혹시 알아? 네. 어, 네, 누군가에서 맞춤법이 검사기가 있거든? 그럼 그 맞춤법 검사기 소연 알아? 몰라? 네, 요 이제 알아요. 맞춤법 검사에서 시작해서 눌러보면 요게 이제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소연이가 글을 좀 더 이렇게 완성도 있게 다듬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소연이 그래서 쌤이 제일 아쉬운 점은 이거야. 제일 아쉬운 점. 여기 부분이 쌤이 사실은 제일 아쉬워. 그러니까 뒤에까지 보여준 점은 좋아. 그런데 내용이 이게 아쉬워. 자, 쌤이 여기가 왜 아쉽다고 그럴까? 다혜야. 다혜는 여기 보면서 좀 뭔가 아쉬운 점이 없었어? 서연이, 차서연, 아쉬운 점 없었어, 이 부분? 다음날 뭔가 완전히 확 바뀐 느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씩 화도 내면서 음, 더 좋아질 수도 있는데, 애가 너무 갑자기 친절해져 버렸어? 네, 갑자기 착한 애가 됐어? 그게 이상해? 네. 그래, 그럴 수도 있고. 희훈이. 잘 모르겠어요. 음. 자, 지금 이 누구지? 얘가 누구야? 선호. 선호의 문제가 뭐야? 한 말씀. 반말 쓰는 거야. 특히 이 반말을 누구한테 쓰는 거야? 어른들, 친구, 어른들한테 반말 쓰는 거야. 어른, 어른들한테도 반말 쓰고, 사실 친구들한테 반말 쓰는 건 그건 별 문제가 아니잖아. 근데 어른들한테 반말 쓰는 거야. 또 친구들한테는 자기한테 뭘 쓰라고 하는 거야? 존댓말. 존댓말 쓰라고. 존댓말. 그건 문제야. 자기는 반말하면서 친구한테 존댓말 쓰라고 하는 거야. 그건 문제야.
어른한테 반말 쓰는 거 그건 자체가 문제야. 어? 자, 근데 어쨌든 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얘기야. 자, 근데 얘가 이제 돌아와서 서현이 말대로 확 변했는데 지금 이 확 변한 게 보니까 뭘 변한 거야, 이게? 뭐가 변한 거야, 이거는? 반말 쓴 아이가 존댓말 쓴 걸로 변한 거야? 아니요, 또는 반말을 다른 애들이 썼어요. 나한테 반말 썼는데 존댓말 쓰라고 요구할 텐데 존댓말 안 쓰는 걸로 바뀐 거야?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얘가 뭐의 문제야? 반말을 안 쓰려고 본따라학교에 갔는데 음, 그 학교에서 음. 반말했으니까. 학교에서 반말을 썼다고? 자, 네, 여기서는 얘가 고쳐서 왔잖아. 고쳐서 왔으면 고쳐진 걸 보여준단 말이야. 근데 얘는 여기서 평소라면 기분 나쁘게 따졌을 건데 지금 뭘 했다? 긍정적인 말을 했다. 지금 화 안 내고 착한 말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뭘 갖고 얘기했는데 반말을 갖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기분 나쁘게 따라서 긍정적인 말을 갖고 얘기했다는 얘기야. 지금 무슨 얘기냐? 소연이가 학원에 가가지고 무슨 요리 학원에 가가지고 열심히 저기를 배웠어. 맛있는 짜장면 만드는 방법을 배웠어. 그래갖고 야 내가 친구들한테 맛있는 거 해줘야지 와가지고 세연이하고 희은이하고 다혜한테 만두를 튀겨줬어. 맛있는 만두를 튀겨줬어. 이상해 안 이상해? 이상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 짜장면을 배워서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어 만두. 그렇지. 만들어. 그럼 뭐하러 짜장면 배우러 갔냐는 얘기야. 짜장면 물을 잘 배웠으면 짜장면을 만들어줘야지. 소연아, 임소연, 쌤이 이 얘기 왜 할까? 음, 그 뭐냐. 응, 앞에는 어른들한테 반말 쓰는 게 응, 문제였는데 응, 뒤에는 친구랑 뭐 그거 해가지고 응. 그렇지. 넓게 보면 그냥 착한 아이라는 걸로 맞아. 나빴는데 착한 아이가 됐다는 건 맞아. 넓게 보면. 근데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을 보면 분명히 이거는 뭐야? 반말이 문제였는데 이거는 긍정적인 말로 범주가 좀 다르다는 거야. 넓게 보면 짜장면집에서 군만두도 팔잖아. 짜장면이나 군만두나 다 중국 요리집에서 파는 거잖아. 넓게 보면. 하지만 짜장면과 군만두는 다른 범주라고. 그렇다면 만약에 소연이가 여기서 부분이라면 오히려 누구에게? 어른들에게 뭐 존댓말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어른들이 갑자기 얘가 왜 이러나라고 깜짝 놀란다던가 아니면 친구들이 얘한테 뭐 존댓말을 쓰려고 했더니 야 뭘 친구들끼리 존댓말을 해 이제는 뭐 반말해라고 뭐 다정하게 굴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상황 설정이 되어야 그 앞에 이야기 흐름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지. 소연아 뭘 얘기하는지 쌤이 알겠어? 네. 그 점들, 그런 점들만 수정이 되면 완성 높은 글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좋은 글 쓰느라고. 자, 우리 다혜가 발표를 할 거고, 다혜가 이제 공책에 쓴 걸 읽어주기 때문에 첫 번째, 좀 천천히 읽어줘야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두 번째, 컴퓨터 앞에 그 마이크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거기다 가까이 대고 좀 더 크게 읽어줘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친구들은 그 다해 발표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다시 보면서 뭐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뭘 얘기할 건지 메모하면서 들어야 이따가 이제 평가를 또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해가 발표하고 임소연, 차서연, 송희은 순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니? 네. 어, 다해 발표하겠습니다. 현이는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잘하는 아이다. 뭐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먼저 한다. 하지만 결국 사라진 물건은 몇 분 뒤에 자기가 다시 찾는다. 어느 날,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은영이는 침대에 쪽지가 있는 걸 발견했다. 편지 속에는 의심나라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일시 시간이 잠들어 버린 날 장소 보름달 학교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편지를 편지를 받은 아, 편지를 받은 뒤 며칠 뒤
산책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사람하고 차들이 멈춘 걸 발견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토끼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가 있었다. 윤영이는 토끼를 보자마자 달빛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걸 알고 의심나라를 얼른 가보자고 했다. 은영이는 의심나라에서 놀러 가는 줄 알고 들떠 있었다. 하지만 의심나라는 은영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대였다. 의심나라에 도착하자마자 은영이한테 걸어오면서 자기 물건이 사라졌다면 네가 가져갔냐고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은영이는 의심나라에서 의심만 10번 정도는 받고 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끼 교장 선생님이 은영이가 은영이한테 과거에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했었던 모습들을 보여줬다. 은영이는 자기가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했었던 모습들을 보자 부끄러워했다. 토끼 선생님은 과거를 다 보여주고 나서 비호랑 함께 사라졌다. 은영이는 토끼 교장선생하고 비호가 다녀간 후로 의심을 하기 전에는 먼저 물건을 찾아본 다음에 자기 물건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았다. 만약에 의심을 또 하게 된다면 토끼 고양이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과거를 다시 떠올리면서 의심하는 걸 고쳐나갔다. 네, 수고했습니다. 임소연부터 평하겠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해주는 그 장소랑 해결 방법 같은 게 창의적이어서 좋았습니다. 음, 하서연. 그 토끼 교장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났는데 바로 알아본 게 뭔가 좀 어색했어요. 송이은. 처음에 캐릭터의 문제가 뭔지 잘 안 나와 있는 게 좀 아쉬웠어요. 음, 자, 그래서 지금 다혜가 역시 그 이야기 기본 폼에 따라서 이렇게 썼는데, 휘윤이의 평가에 대해서 다혜 어떻게 생각해? 다혜야, 휘윤이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휘윤이가 뭐라고 평가했나 들었어? 기억나? 어떻게 생각해? 맞아? 아니면 휘윤이가 너를 음해하고 있어? 응? 다혜 어때? 왜 갑자기 또 소리가 안 들려? 아까 잘 들렸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네요. 뭐야,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너가 읽어줘봐. 제일 앞부분.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윤영이는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잘하는 아이다. 뭐가 사라지면 다른 사람한테 의심을 먼저 한다. 하지만 결국 사라진 물건은 몇 분 뒤에 자기가 다시 찾는다. 어때, 다혜야? 어? 잘 써져 있어요. 잘 써져 있어? 그 빨리 휴인한테 욕해야지. 야, 너는 귓구멍이 막혔냐? 하고 막, 어? 휴인아, 어때? 안 써져 있어? 잘 써져 있어? 써져 있기는 한데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바로 휴인이가 그 점을 얘기를 해야 되지. 다혜가 썼긴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설명했다라고 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어. 그래서 소연이는 설명을 자세히 썼어, 아까. 그 아이가 반말 뭐, 그 얘기도 설명을 자세히 썼어. 사실은 그것보다 아까 휘은인가 누군가는 그거를 보여줬어, 이렇게.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사건. 예를 들면, 그 다혜가 이걸 보여주는 걸로 쓰면, 아까 그 다혜 주인공이 누구야? 이름이? 윤영이요? 은영이. 어디 갔지? 은영이는 뭐 책상 안을 뒤져보았습니다. 뭐 가방도 뜯어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은영이는 짝꿍 소연이를 노려봤습니다. 너지? 빨리 내놔. 소연이는 뭘? 하고 황당하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너, 응? 네가 분명히 내 핸드폰 가져갔어. 빨리 내놔. 소연이는 아니야. 내가 무슨 핸드폰을 갖고 가. 난 너 핸드폰 있는 것도 못 봤단 말이야. 그러자 다혜는 뒤돌아서 임소연, 너지?
네가 내 핸드폰 가져갔지? 빨리 내놔. 어쩐지 네가 아까 내 주변을 서성이더라니 라고 막 뭐라고 했습니다. 그때 희은이가 교실로 들어오면서 다혜야, 너 왜 급식실에다가 핸드폰 놓고 갔어? 하면서 다혜에게 핸드폰을 건네주었습니다. 다혜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소연이와 소연이는 무르르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혜는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다혜가 뭐 하구나? 아, 다혜가 아니라 은영이구나. 은영이라는 아이가 뭐 하는 아이구나? 섣불리 남을 의심하는 애구나라는 거를 굳이 얘가 의심이 많다라는 얘기를 뭐 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알 수 있잖아. 이렇게 하는 게 뭐 해주는 거라고 다혜야? 보여주는 거라고 이런 게. 근데 아까 다혜처럼 그냥 은영이는 의심이 많은 아이입니다. 뭐 없어지면 친구부터 의심했습니다. 근데 곧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설명해 주는 거라고. 다혜야 그 차이를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모든 걸 다 보여줄 필요 없어. 어떤 경우는 설명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 근데 설명을 이렇게 했을 경우에 생생하지가 않아. 그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여주는 어떤 그런 방법들, 그런 기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들, 다혜가 그 부분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혜가 어쨌든 뭐 평상시에 이렇게 무턱대고 의심부터 하는 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캐릭터 설정을 잘했고, 아까 말한 대로 기본 형태를 잘 충실하게 했고, 의심나라에 가가지고 자기가 의심을 당해보니, 그러니 그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어떤 그런 방식이 아까 누구는 좋았다고 평가했는데, 사실 그 방식은 아까 너무나 뭐한 방식이야? 뻔한 어떤 그런 방식, 많이 쓰이는 방식. 그래서 뭐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의심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소연이 같이 좀 더 이렇게 왜 그럼 그 아이는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건가? 나는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어떤 그런 근원적인 그 문제를 뽑아갖고 뭘 해결해 준다던가 아니면 어떠한 그 상황 같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뻔한 어떤 그런 방법이 아닌 창의적인 상황으로 내세울 수 있다던가 그러면 이제 다의 글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에 다혜가 충실하게 잘 쓴 점들은 좋은 점인데 이제 다혜가 이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욕심을 쌤이 갖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는 그 시집인가? 감자꽃? 맞나? 잠깐만. 어디 갔어? 여기. 다음 주는 감자꽃 맞네. 자, 다음 주는 권태응이라는 시인이 쓴 감자꽃이라는 동시집입니다. 그 안에 여러 편의 동시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를 인가요? 잘, 맞아, 맞아. 선생님 시를 잘 못 외우는데 감자꽃이라는 시는 왜요? 자주 꽃핀 건 자주 감자, 파보나마나 자주 감자. 하얀 꽃핀 건 하얀 감자, 파보나마나 하얀 감자. 이게 감자꽃이라는 시야. 그래서 이 권태웅 선생님의 그 시가 적혀져 있는 시비가 저기 충청북도 충주라는 도시에 가면 여기 탕금대라는 곳에 권태웅 동시 그 시비도 있고 그 거기에서 매년 5월인가 그때 권태웅 문학제라고 권태웅 선생님의 작품을 이렇게 그 기념하는 그런 문학제 그 행사가 열리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동시집을 함께 또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희은아, 네. 엄마 아빠한테 자랑할 거야? 선생님이 나한테 미안하대. 막 그러면서. 왜 선생님이 그렇게 막 그러면, 아유, 뭐, 이러면서. 자랑할 거야? 모르겠어요. 됐어. 자, 다들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안녕.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